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상당히 적절한 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예문. 더군다나 밑에 교통사고를 커버, 보상해준다. 같이 나오는 예문을 발견하기 힘들죠. 그리고 설사 다른 예문을 통해서 한다 한들 나중에, 내가 예전에, 덮다 받고, 이제 보호하다 예전 다른 책에서 배웠고, 이제 보상하다 외우는구나.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 선생님들 함부로 어휘학습을 따로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휘들은 익히고 나서 그런 리딩에 자주 노출되면 정리도 되고 정말 강해지겠죠. 맞습니다. 우리 문덕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사전을 통해서 우리 어휘를 공부하던 시절은 가장 볼드 처리된 제일 중요한 1번 그 데피니션, 그 의미만 보고 나머지 건 다 우리가 무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미를 놓친 것 같은데 다시 어휘로 돌아와서 우리 한문섭 교수님, 우리가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개 정도 어휘를 공부해야지 가장 적절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초중 고등학교까지 봤을 때, 이 교육부에서 지정했다고 할까요? 제시한 단어는 약 3,0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영어 공부한 사람은 약 3,000개 정도의 어휘를 가지고 뭐 사회에 나가든지 대학에 가든지 하겠죠. 근데 이 3,000개 어휘가 대단한 어휘가 아니고 더, is 뭐 다 합쳐가지고 3,000개니까 실제로 중요한 어휘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거로는 그야말로 영어로 뭐 하기가 충분치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사님 조금 문제가 어휘를 너무 제한시켜 놓지 않았느냐. 근데 몇 개가 적절한 거는 사실 영어를 어떤 면에서 쓰느냐에 따라 참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대학생 정도 졸업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글쎄, 10,000개? 한 15,000, 한 2만 개 알면은 아마 대학생 정도가 최고급일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문동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학생들이 단어를 안 외워요. 저도 사실 상당히 불만인 게 단어는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영어 공부할 때 뭐 말하기든 쓰기든 읽기든 간에 바둑 둘 때 검은 돌을 몇 점을 두고 바둑을 두느냐에 비유하거든요, 이제. 단어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검은 돌을 많이 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 씌워주는 그런 원리인데 왜 학생들이 단어를 왜 안 오느냐면 교육과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상한 걸 잘못 배워가지고 단어는 문맥 속에서 유추해서 이것만 하고 앉아있어요, 맨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것이 문맥 속에서 유추하려면은 대부분의 단어를 알고 어쩌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유추하는 거지 그 앞단어도 모르고 뒷단어도 모르는 유추도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기본을 심어놓으려면은 충실히 어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은데 어휘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방법이 다양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왜 그런가 하면은 어휘만큼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것만큼 지겨운 공부가 없어요. 제일 지겨운 게 어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하는 이유는 바로 좀 더 재밌게 쉽게 해야 되는데 어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것의 기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거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야죠. 재밌는 방법. 어떤 학생은 그야말로 우리 옛날 공부하듯이 무식하게 막 외우는 방법이 맞는 학생도 있어요. 그게. 그럼 그렇게 하고 게임이 좋으면 게임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휘를 난 적절하게 몇 개만 외워야지 하는 것보다는 많이 알수록 좋다라는 개념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어떤 단어를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 패러그래프에 내가 아는 단어들이 많이 있으면 훨씬 이해하는 게 쉬웠거든요. 예. 요즘 사교육이 방금 같은 맥락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교수님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무조건 어떻게 보면 요령이죠. 문맥상을 통해서 그냥 단어의 뜻을 다 유추해버려라. 시험 성적은 우리가 바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영어 공부를 소위 망치는 거죠, 그것이요.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왜 7살짜리 꼬마애가 하나가 이렇게 단어 카드 만들어서 네네네네네. 연상해서 외웠다는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쓰면서 외웠던 그 암기법도 그다지 나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외웠던 그 단어가 사실 지금까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플러스 우리 문덕 선생님과 같은 약간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를 가미를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emerg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등장하다라는 동사인데 emerge라고 그냥 가르치면은 어렵기 때문에 그 단어를 던지면서 emerge?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머리에 쏙쏙 기억이 되더라고요.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직접 배워보죠. 예, 지금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네네. 쌍큐 씨가 그래도 이제 저희가 직접 오리지널을 지금부터 많이 부족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어휘에 대해서 말이죠. 어휘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이 다이어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이어만 아니라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어휘를 재밌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도 쉽게 했을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cover 같은 단어도 말이죠. 얘가 덮다만 있으면 좋은데 다른 의미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덮다인데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보호하다, protect라든가 심지어 보도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port의 의미까지 어떻게 잡아요? 저는 그 다이어 속에서 중심 의미, core meaning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core meaning. 이게 뭐냐면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이 사전이 사실 저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전과의 언젠가 전쟁을 하고 싶은데 왜? 사전이 리스팅을 하다 보니 1, 2, 3, 4 하다 보니 외우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나중에 못하겠어. 왜? 하나 해놓아도 나머지가 자기를 좌절시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보니 많지가 않아요. 실전 하나인데 괜히 우리를 겁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다 덮다입니다. 눈으로 덮여 있죠? 보호하다. 제 옷이 저를 제 몸을 보호하고 있네요. 그렇죠? 덮다. 덮게 가긴 제품을 보호하는 겁니다. 좋게 보면 보호하다고요. 실제로 얘가 나쁘게 보면 숨기다도 있는데 나중에 하이드로 왜? 덮는 게 진실을 덮는 건 숨기다거든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또 외우게 되는데 자, report. 자, 당장 오늘 아침 신문에 우리 아까 그 예를 들어서 SOL 우리 학생들의 잡지에 썬킴쌤의 그 어떤 웨딩 이야기가 기사가 뒤덮는다. 우리 말에도 있네요. 우리 세종대왕님의 아주 좋은 도움으로 이미 가능합니다. 이런 걸 바로 core meaning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다행인 거는 대부분 우리가 배운 첫 번째 의미, 우리가 맨 처음 영어를 접했을 때 의미가 core meaning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미를 잡을 때 사람과 사물 역시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사람과 사물계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se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eize. seize는 역시 그 체포하다라는 arrest의 의미가 있죠. 체포. 만약 경찰이 강도를 체포하면 바로 police가 seized a robber. 강도를 체포했다. 문제 없는데 두 번째 얘가 압수하다가 있거든요. 경찰이 뭔가 이렇게 잡아가는 압수하는 우리가 confiscate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 어떻게 해야 할 텐데 다시 외우게 되죠. 다르니까. 가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경찰이 사람 잡아가면 체포.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뭐지요? 사물, 물건. 사물인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네. 원래 이렇게 쓰려고. 네. 원래 이렇게. 그 다음에 사물 쓸 수 있는데 괜히 못 쓰는 척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사람 잡아가면 arrest고요. 사물 예를 들어서 총이라든가 그 무기를 가지고 가면 압수죠.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학생들은 외우게 되니까 결국 외우다 보니 못하겠다. 바로 이게 가장 큰 원인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휘에서 그 중심 의미를 잡고 이걸로 다이어를 공략하는 거 이것만 잘 돼도 우리가 커다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이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그 영단어는 한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영어가 한자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그러니까 환자 같다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어가 왜 한자 같대? 저 환자. 정말. 여기 한자 같다는 건 이제 비유적인 의미죠. 역시 Chinese character와 같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한자에서 외래로 들어온 말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의미가 나뉘어 있죠. 생일만 해도 역시 태어날 생자와 날 일자처럼 생사하더라도 실제로 요즘 학생들이 한자 학습을 많이 안 한다고 하지만 이건 대단히 큰 문제죠. 그리고 설사 쓰지 못하더라도 개념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어휘력에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영어도 보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듯 영어에도 예를 들어서 이 사소한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지하철 많이 타고 오셨죠. 그렇다면 이 사소한 단어 지하철만 봐도 길은 알겠어요. way. 그렇죠. 길. 그런데 얘가 뭐야 할 텐데 이 사실은 서브가 아래라는 영어